안녕하세요. 그린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아이템은 미니백이에요. 미니 토트백인데요. 간단한 손가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도 가볍게 달아서 살짝 끼워서 손목에 이렇게 걸고 다녀도 되고, 보시면 약간 레더 느낌이 나요. 요 실 자체가 약간의 광택감이 있고 약간 톤 다운된 그런 광택감이기 때문에 약간 멀리서 보면 가죽 제품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죽 토트백 가방의 느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이런 스타일로 만드시면 돼요. 영상에서는 요 공간, 비워지는 공간 없이 그냥 쭉 이어지도록 제작을 할 거고요. 안쪽에 한번 보시면 저는 여민 부분을 이렇게 잠금 장치를 안쪽으로 달아 주었어요. 이렇게 자석 단추를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달아 주었고요.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표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덧대서 이 안쪽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에 있는 물건이 조금 더 보호되기도 하고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서 들고 다니시면 처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핸드폰이 좀 무겁고 큰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혀 처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한 재료들 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영상에서 사용할 실과 기타 재료들을 잠깐 소개하고 영상 시작할 건데요. 제가 샘플에서도 사용했던 실이 같은 실인데 내추럴 코드라고 하는 이게 PP 폴리프로필렌 100% 실이에요. 두께가 한 2.5mm 정도 되는 요 실인데 한 볼 반, 제가 샘플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한 볼 반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게 50g 짜리 실인데 한 볼 반이니까 한 70에서 75g, 80g 뭐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끈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한 75에서 80g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저랑 같은 실 아니더라도 이런 폴리프로필렌 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패키지 판매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계신 실이랑 좀 많이 다르실 수도 있고 구입처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요 실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사용한 실은 내추럴 코드라고 하는 실이고요. 두 볼 준비하시면 돼요. 한 볼 반 정도 소요가 되니까 두 볼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사용한 바늘은 3.5mm 모사용 6호 바늘입니다. 6호 바늘로 사용을 할 거고요. 기타 뭐 부재료는 가위, 돗바늘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줄자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줄자 준비해 주시고 마커링도 한 4-5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 샘플에서 보시면 이렇게 금속 라벨을 달아줘서 훨씬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금속 라벨이 있으신 분들은 금속 라벨, 아니면 뭐 가죽 라벨이 있으신 분들은 가죽 라벨 다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거고 가지고 계신 거 활용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금속 라벨 준비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편물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끼워서 안쪽에서 구부러주면 되는 이런 스타일의 금속 라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요 자석 단추가 있어요. 저는 사이즈를 조금 작은 걸로 했어요. 15mm 자석 단추를 사용을 했어요. 크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크지 않은 사이즈 양쪽 암수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선택적인 거예요. 이렇게 안에 여밈 장치를 하시는 분들은, 잠금 장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석 단추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석 단추 없이 그냥 들고 다녀도 난 무리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별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선택적인 사항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 준비하셔서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을 편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꼬리실은 한 10cm 내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교차되는 부분 손으로 잡고 세 실 걸어와서 바늘을 실을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하나 만들어지고 사슬을 30개 올려줄 거예요. 짝수로 올려줄 거고요. 30개 조금 너무 느슨하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텐션으로 떠주시면 돼요. 너무 작지도 너무 당겨지지도 않게, 그러니까 너무 당겨지거나 너무 느슨해지지 않게 중간 정도의 손에 힘을 주고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개 사슬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0개의 사슬을 모두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균일하게 30개의 사슬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기둥사슬코 하나 올려서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사슬 떠온 거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의 실 가운데 볼록 올라와 있는 요 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닥 실의 가운데 볼록 올라와, 옆에서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에 이제 코를 주워 주도록 할 건데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첫 번째 기둥사슬코를 제외하고 여기가 첫 번째 코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두 번째 내려오는 코산에 바늘 넣어서 세 실을 걸어오고,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바늘에 걸렸을 때 세 실을 감아서 빼주면서 첫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첫 코는 또 첫 코 표시 꼭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가 약간 먹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편물을 쭉 뜯어 보면 첫 코가 잘 안 보이시고 그냥 이 코를 건너뛰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모양이 틀어지고 코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첫 코 표시에 요거 링 하나만 걸어 두시면 되는 거라서 첫 코 표시를 꼭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코수 뭐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걸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걸고 빼고 하는 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걸어 두시고요. 두 번째 코산에도 실 걸어오고 다시 세 실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 짧은뜨기로 쭉 한 코에 하나씩,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각 코산에 여기에서 사슬이 뒤틀리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코산에 꽂아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30코 모두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코산까지 쭉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30코 모두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짧은뜨기, 마지막 30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을 쭉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단을 떠주셨다면 여기에서 기둥사슬코 하나를 올려서 이렇게 지금 한 단 떠온 이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단은 코산에 이렇게 한 코씩 주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V코 모두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바늘을 찔러 놓고 V코 모두에 코를 걸어서 한 코 주어 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코 한 코를 제외하고 그 다음 코, 여기 V코, 이렇게 V자로 보이는 요 코에 모두 바늘이 통과될 수 있게. 이렇게 첫 번째 코는 기둥사슬코는 빼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코수가 또 늘어나게 되니까 기둥사슬코는 이렇게 한 단 올라갈 때 약간 정말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여기까지 떠버리게 되면 계속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코수가. 그러니까 요 코는 최대한 그냥 약간 숨은 조력자 느낌으로 그냥 한 단 올려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코가 여기가 돼요. 여기 V코에 바늘 이렇게 넣어서 셋을 걸어오고 두 가닥일 때 한 번에 쭉. 그리고 첫 코는 살짝 당겨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늘어짐이 없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살짝 당겨서 첫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코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첫 코 표시를 여기 위에 보이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V코, 옆에서 보는 V코가 여기가 첫 코가 돼요. 이렇게 여기에도 표시링을 걸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도 여기 보이는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시면 위에 V코가 두 가닥의 실이 모두 다 걸리게 바늘 넣어 주시고, 다시 또 짧은뜨기. 바닥 부분은 조금 짱짱하게 떠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지 않게 적당한 텐션을 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또 두 번째 단 거의 다 떠오고 있고요. 어렵진 않으시니까 이렇게 쭉 짧은뜨기로만 일단 바닥 부분은 떠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고요.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한 요 부분에 마커링을 빼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 하실 때는 실을 조금 당겨서, 여유롭지 않게 바로 이렇게 당겨서 조금 조여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올려서 다시 편물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두 단을 떠 왔는데요. 총 5단을 떠오시면 돼요. 바닥 부분이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폭을 넓게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넓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5단을 뜨고 이렇게 한 바퀴 테두리를 둘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5단은 짧은뜨기로 쭉 뜨고 와서 또 다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천천히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편물 돌렸을 때 첫 번째 기둥사슬코 제외하고 여기가 첫 코,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코 표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자리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요 V코에 첫 코 표시 걸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계속 또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 2단 떴고요. 3단 더 떠서 총 5단 모두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코, 그리고 마지막 표시링 해놨던 이 자리에 30번째 코까지 해서 총 5단을 모두 떠왔습니다. 이렇게 5단을 다 뜨셨다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로 한 단을 더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한 단을 전체를 둘러서 4면을 다 떠줄 건데요. 먼저 여기에서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고요. 이 부분에, 사슬 부분에 이렇게 표시링을 하나 걸어 두시고요. 여기 이제 옆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첫 번째 이 부분, 그러니까 5단이니까 여기에 총 5코가 생기는데 여기가 바늘을 바꿔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코를 할 거예요. 여기 바로 마지막 코 했던 그 자리에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단과 단 사이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바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고 이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 자리에 첫 번째 사슬을 제외하고 5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코까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요 꼬리실이 있는 요 처음 시작 부분, 요 부분까지 이렇게 5단을
짧은뜨기를, 다섯 번째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꼬리실 있는 거를 이렇게 감아서 위로 올리신 다음에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단에 포함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만들어 주었고, 이 코너 부분에서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너 꺾어지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코 여기는 사용이 됐으니까 그 앞에 이 자리에 이 꼬리실은 바늘 위로 얹어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는 계속 이렇게 한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더해주면서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단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실은 한 7, 8코 정도까지 쭉 진행해 주시다가 잘라 주시면 돼요. 계속 끌고 가면 이렇게 갈라짐이 있는 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계속 짧은데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조금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몇 코 진행이 되었다면 실이 이만큼 고정이 된 거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잘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쭉 둘러서 해 주실 거고요. 여기 꼬리실 부분은 저는 자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속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뭐 짧은뜨기 하는 거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쭉 여기 코너 마지막 코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세로 부분이 되게, 여기가 가로면 여기가 세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높이 부분에 5코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다시 또 이 코너 부분에서 여기 첫 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여기 퓨시링 걸어둔 여기 직전까지 짧은뜨기로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만들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퓨시링 직전까지 왔어요. 퓨시링 직전까지 왔는데 이 직전 코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슬 하나로 시작했던 이 부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고 이 부분에 이제 빼뜨기를, 사슬 하나 해줬던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이번 단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총 74코가 나오거든요. 여기 30코, 30코, 양쪽에 10코, 10코, 그리고 코너마다 하나씩 사슬을 넣어줬기 때문에 4코가 더해져서 총 74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가방의 밑바닥면을 모두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가방의 몸통, 몸판을 이제 떠 나갈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가 아닌 한길긴뜨기로 이제 계속해서 무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가방 몸통 부분은 한길긴뜨기로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슬 3개를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 하나, 둘, 3개의 사슬을 해주시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요 자리에 이렇게 첫 번째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텐데요. 앞쪽 영상이 지금 제가 잘못 조작을 해서 날아가는 바람에 앞쪽 영상이 없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코 했던 부분까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코는 사슬 3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이때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바깥쪽 이랑뜨기를 하지만 요 바깥쪽 한 가닥이 아니라 바깥쪽의 한 가닥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바늘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깥쪽 한 가닥과 여기 뒤쪽에 보이는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줄 한 줄까지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해주는데, 바깥쪽 한 가닥이 아닌 그 밑에 바로 가로로 되어 있는 여기 요 줄까지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앞쪽 한 가닥은 그대로 남아 있고, 뒤쪽 한 가닥과 그 밑에 보이는 나머지 한 줄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통 한길긴뜨기를 두 코에 하면 이렇게 당겼을 때 딸려 올라가요. 보여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다 잡아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뜨고 났을 때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근데 그 옆에 이랑 한길긴뜨기를 뒷코를 하나를 더 잡아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짐이 없어요.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당겨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당겼을 때 요 부분에 이렇게 빈틈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를 그냥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랑 한길긴뜨기를 뒷코를 하나를 더 잡아서 했을 경우에는 당겨도 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방법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가방 전체적인 느낌에 틈이 벌어지거나 뭐 약간 좀 덜 촘촘해 보이거나 뭐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했을 때도 늘어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바깥쪽에 한 가닥에 실을 찔러 넣었는데 그 밑에 있는 여기 한 가닥에도 같이 바늘을 넣어서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어짐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시 바늘에 실 감고, 바깥쪽 한 가닥과 밑에 있는 가로로 된 요 한 가닥까지 같이 바늘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약간은 타이트하게, 너무 루즈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무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랑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한 코와 밑에 있는 코 한 코를 계속 주워가면서 그렇게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바깥쪽 한 가닥과 밑에 있는 요 한 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두 가닥인 거죠, 실이. V코 두 가닥이 아니고 바깥쪽에, V코 중에 바깥쪽 한 가닥과 밑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또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 감고 바깥쪽 한 가닥과 밑에 요 한 가닥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끝에 쭉 오시면 되고, 여기까지, 여기는 빼뜨기 자리니까 뜨지 않아요. 요 부분은 이렇게 빼뜨기 자리예요. 여기서 빼뜨기 하고 여기 사슬을 올려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뜨지 않는 코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나 모르고 떴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던 요 자리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마커를 해 놓으시면
아, 여기는 뜨지 않는 코구나, 그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셔도 좋아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여기는 뜨지 않는 코고, 여기 직전 코까지,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이랑 한길긴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저랑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한길긴뜨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바깥쪽에 한 가닥,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까지 두 가닥의 실을 모두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은 요 직전, 여기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코가 되겠고요. 76코 중에 74코 중에 마지막 74코가 되겠죠. 총 74코가 되고, 74코 맞죠? 74코 중에 마지막 74코까지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를 모두 해줬고요. 이 표시링은 이제 빼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마지막 코니까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자리에 이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과 여기 밑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바늘에 꽂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 폴리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뜯다 보면 약간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바늘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찍찍 막 이런 소리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뭐 손에 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약간 바늘의 이 부분을 마른 수건이나 이런 헝겊으로 조금 닦아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약간의 벌어짐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사슬색의 자리가 너무 눈에 띄고 나는 보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사슬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키를 좀 높여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와서 뒤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코를 올려주시면 그냥 사슬색에 올린 것보다는 한길긴뜨기에 조금 더 가까운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신 상태라면 여기에서 보통은 짧은뜨기는 여기에서 사슬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바로 하시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사슬 3개를 한길긴뜨기 한 코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슬 3개가 싫다 하시면 이렇게 키를 살짝 높여요. 실을 조금 늘려주신 다음에 새 실을 걸어와서 그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주세요.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듯 하면서 뒤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2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길긴뜨기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요 기둥사슬 3개의 코가 한길긴뜨기랑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다면 이 자리가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에 표시를 해두시고 또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다음 코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코 바깥쪽 한 가닥과 밑에 있는 한 가닥의 실까지 두 가닥의 실을 모두 걸리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되죠.
한길긴뜨기, 아이고, 한길긴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제 한길긴뜨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쭉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둘러준 상태에서 처음에 한길긴뜨기를 그러니까 이랑뜨기로 바깥쪽에 한 가닥과 밑에 있는 코 한 코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모두 다 줍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단부터는 바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 바로 바늘이 들어가요. 크게 어렵게 손톱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셔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바늘에 실감아서 그 다음 이랑뜨기 바깥쪽 한 가닥, 밑에 있는 거 한 가닥, 두 가닥을 모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단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계속 반복해서 11단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윗단을 조금 탄탄하게 더 처짐 없이 좀 단단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샘플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안쪽에 가방 받침용, 가방 바닥용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아무래도 더 처짐이 없이 조금 더 탄탄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 가방 바닥을 제가 이제 사용하다가 남은 요 격자무늬 가방 바닥 판인데요. 이걸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이제 단을 계속 올라가도록 할 건데요. 저는 11번째 단, 지금 마지막 단이죠.
거의 한길긴뜨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코까지, 여기가 빼뜨기 자리니까 여기 직전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모두 해주었고요. 이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었고요. 여기 지금 사슬 3개 이렇게 자리가 보이잖아요. 이 자리에 맨 위에 쪽 여기에서 빼뜨기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요 지금 뜨기, 편물뜨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안쪽 안감까지 이렇게 덧대어서 뭐 어디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쪽에 바닥 부분을 똑같이 놓고 반으로 접어서 사이즈를 재볼 텐데요. 지금 가로 폭은 22cm가 나오고요. 여기 높이가, 가방의 높이가 지금 이제 빼뜨기로 한 단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13cm가 조금 못 나와요. 그러니까 빼뜨기로 한 단 마무리하면 거의 지금 13cm 정도 되니까 13cm가 조금 넘겠죠. 이제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빼뜨기까지 한 단을 쭉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가방끈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첫 코 자리에 빼뜨기를 했는데 이 빼뜨기를 살짝 빼서 빼뜨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이번에 빼뜨기는 이렇게 V코를 바늘에 다 통과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와서 옆에 있는 코를 뒤에 있는 코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 자리가 이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빼뜨기 자리가 되니까 이 표시를 걸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도 이렇게 V코가 모두 바늘에 걸리게 V코를 모두 찔러서 바늘에 실 빼오고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한 단을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하면 앞쪽으로 V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실을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를 모두 한 바퀴 해주신 다음에 바로 새우뜨기로 끈 만드는 방법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빼뜨기 쭉 한 바퀴 둘러서 오세요. V코 모두에 걸어서 빼뜨기, V코 모두에 걸어서 빼뜨기, 마지막까지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저는 이제 실 첫 번째 한 볼이 이렇게 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요 첫 코 표시해 놨던 자리는 빼주시면 되고 이제 돗바늘로 바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실 갈라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했던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요 자리 앞에 요 자리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처음 시작했던 실이 나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뒤쪽으로 바늘 나오게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첫 코 자리고 마지막 자리고 한지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편물뜨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손잡이 부분하고 이 핸들 부분과 이 안쪽 여밈장치 이렇게 자석 단추 붙여줄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세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텐데 새우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가방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실을 좀 남겨두고 한 20에서 30cm 정도 남겨두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사슬 하나 해서 매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사슬 2개, 하나, 둘, 이렇게 사슬 2개 올려서 첫 번째 요 자리, 첫 번째 사슬 자리 2개를 올린 중에 여기 밑에 위에서 두 번째죠. 하나, 두 번째 요 자리에 이렇게 밑으로는 한 가닥의 실이 걸리게, 위에서는 바늘 위쪽에서는 V코에 바깥쪽 한 가닥과 뒤에 코산까지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셨다면 이 완성된 이 부분을 살짝 틀어주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틀어주시면 여기 지금 세로로 내가 보는 방향에서 세로로 보이는 이 한 줄에 실이 있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이 한 줄만 이렇게 걸리게 바늘을 넣어서 세실을 걸어와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두 가닥의 실이 걸리고 이 두 가닥을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반바퀴 이렇게 돌리면 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 잡고 있던 이 손가락을 살짝 반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 아까는 한 가닥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세로로 보일 거고요.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세 실을 걸어오고 이 두 가닥만 통과를 해서 바늘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바늘 쪽에 두 가닥의 실이 걸리고 이 두 가닥을 세 실을 걸어와서 또 한 번에 통과, 그리고 또 반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러면 또 여기 두 가닥의 실이 보이고 두 가닥의 실을 이렇게 바늘로 통과를 해서 다시 세 실을 걸어와서 이 두 가닥만 실을 통과해서 바늘을 올려주시고 또 두 가닥의 실이 있을 때 세 실 걸어와서 두 가닥을 또 통과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센치를 맞췄거든요. 이 아이랑 이렇게 두 개가 사이즈가 맞게 됐고요. 마지막은 사슬 하나를 해서 일단 실을 제 가방 부분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빼서 살짝 매듭이 치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꼬리실은 나중에 감추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남기셔도 되고요. 일단 사슬 하나 해서 매듭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슬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10개 만들어 주시고 기둥사슬 하나 올려서 여기 기둥사슬 제외하고 요 위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도 바깥쪽 한 가닥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여기 끝까지 쭉 짧은뜨기로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개의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에 다 넣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의 코에 모두 짧은뜨기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코,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코는 사용이 지금 됐고, 요 자리, 요 앞에 자리에 여기는 이제 V코 두 가닥을 다 걸어서 이렇게 되돌아 오시면 돼요. 처음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 오시면 돼요. 끝에만 4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그리고 처음 가져갔던 요 꼬리실은 바늘 위에 얹어서 안고 뜨도록 할게요. 그래야 실정리를 따로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꼬리실은 안고 뜨고 가다가 중간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계속 끌고 가기가 조금 번거로워지니까 실이 갈라져 가지고 몇 가닥이 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계속 짧은뜨기를 끝까지 가지고 갈게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자리죠. 여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타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사슬 하나를 올려서 편물을 돌려서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오면 이제 끝나요. 여기서 짧은뜨기, V코 다 걸리게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쭉 이렇게 타원대로 쭉 따라서 한 코씩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줘서 이렇게 처음 이 자리까지 되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살짝 이렇게 긴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자석 단추를 달고 여기에 가방의 연결 부위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아이도 이쪽에서 넉넉하게 실을 잘라 주시면 되고요. 부분에서 사슬 하나에서 쭉 빼주세요.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석 단추 이제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할 원형뜨개를 한 2단 정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한 바퀴 감고 실 끌어와서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6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렇게 만들어주고 살짝 실 조여주시고요. 첫 번째 코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더 바짝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지고요. 꼬리실은 안고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뜨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 상태에서 기둥사슬코 하나 올려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올려서 그 자리에 여기 첫 번째 코 자리죠. 빼뜨기 했던 그 자리 바늘 넣고 이 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바로 감고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끌어오시고요. 잠시만요. 첫 번째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바늘에 실을 그러니까 바늘에 요 실을 올려놓고 그대로 떠나가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한 코 더해서 코늘림을 6코 더 늘려서 총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큰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가리는 용도로 쓰시는 거니까 그냥 원형뜨기, 코늘림 원형뜨기 한 단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도 바늘 넣고 이 꼬리실은 그대로 또 올려놓고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넣어서 둘,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에 여밈장치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고요. 안감 따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놨을 때도 잘 세워져요. 그리고 안에 수납도 넉넉하게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뜨실 수도 있고 작게 뜨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폰이 좀 크다 보니 옆으로 좀 긴 스타일, 근데 위에는 좀 짧고 토트나 나중에 크로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의 가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름이라 네트백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작은 백, 핸드폰 하나, 뭐 파우치 하나 정도 넣어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가방이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필요하신 사이즈별로 가방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빠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텀이 좀 있었죠. 네, 빠른 시간 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